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화폐 관련 지식은 근본적인 지식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화폐 관련 지식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전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죠? 리만 사태 이후 미국 금융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죠. 실물 경제도 이제 추락하던 그런 과도기였죠. 그런데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추락하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폐 관련 지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학자들과 경제신문 논설위원, 경제패널들, 공영방송에 출연한 경제패널들 모두 달러가치 몰락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 달러가치 몰락했습니까? 그리고 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달러 패권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위안화 패권 시대가 시작될 거로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에 올랐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위안화 사용량은, 국제결제에서 위안화 사용량은요, 전체 대외 결제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경제학자들이 종이화폐 제도 시대 경제이론과 건본위 제도 시대 경제이론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큰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화폐 시대 경제이론하고 건본위 시대 경제이론과 화폐이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물론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2020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폐 계획을 통해서 우리 원화 가치를 미국 달러와의 교환비율을 1000대1에서 10대1이나 1대1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근본위 제도 시대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폐 발행액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 총재님. 그러나 그것은 현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화폐 개혁을 했다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추락합니다. 왜 그럴까? 종이화폐 제도가요, 건본위 제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본위 제도 시대는 금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합니다. 종이화폐 시대에는 금이 전혀 없어도 화폐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종이화폐를 가지고 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종이화폐 시대로 전환된 이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에 건본위 제도가 계속되었다면 화폐 공급량이 작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발달하겠어요? 그렇죠. 발달하기 어렵죠. 그런데 화폐 공급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업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원자재를 구입하고 기계장치 구입하잖아요. 또 화폐 공급량이 많으면 그만큼 실물경제 활동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투자은행 제도입니다. 대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대출보다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요, 대출을 줄이고 투자를 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출을 하면 원리금 회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고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출을 하고 또 남는 돈을
투자 형식으로 그 기업,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면 기존 대출 채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실물경제 성장도 지원하고 금융시장 성장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만큼 종이화폐와 근본이제도 화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이론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이화폐 시대 경제이론과 근본이제도 화폐, 화폐이론 또는 경제이론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학 교수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순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본이제도 화폐이론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종이화폐제도에도 들어맞는다고 말입니다. 종이화폐제도 시대에 응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종이화폐제도와 근본이제도 화폐이론과 경제도 이론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화폐개혁을 주장했잖아요. 그거는 근본이제도 화폐이론에 기초합니다. 달러 몰락 주장 역시 근본이제도 화폐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몰락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화폐 공급량을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그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8,03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3조 4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몇 배입니까? 4배지요. 2019년에는 3조 6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020년 말에는요 5조 1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그죠? 5배죠. 6배네요. 6배가 증가했는데 미국의 통화 가치는 6분의 1 토막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2019년 말에는 미국 달러 가치가 2007년 몇 대 1이죠? 달러 인덱스 기준입니다. 75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초에는 달러 인덱스 가격이 105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화폐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배로 했냐 하면요. 약 한 0.4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왜? 양적 완화 정책 덕택이에요. 양적 완화 정책의 덕택에 미국 금융회사가 부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이니까 달러 약세 요인입니까? 부도위기를 막았으니까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입니까? 달러 약세 요인입니까?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달러 몰락을 주장했습니다. 또 물가만 상승한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물가는 2009년 이후 2019년까지 20년까지요. 연 2% 물가 상승률이 없었습니다. 화폐 공급량을 4배, 5배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존 화폐 이론과 그러니까 근본이제도 화폐 이론과 경제 이론은 종이화폐 시대에 걸맞지 않다. 종이화폐 시대에 응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이론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종이화폐 시대에 부합되는 경제 이론도 아니고 화폐 이론도 아니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증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종이화폐 제도 도입 이후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970년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화폐제도입니다. 화폐제도 하나 변했는데 금융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실물경제도 과거 100년 동안 성장한 것보다 최근 50년 동안 성장한 게 훨씬 더 큽니다. 화폐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이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학 교수들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 화폐가 환율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하면 부모 화폐가 있다는 겁니다. 기축통화는 아버지 화폐고 어머니 화폐는 모국 화폐입니다. 자국 화폐입니다. 그리고 화폐 제도에 따라서 환율 제도가 다릅니다. 화폐와 제도와 환율 제도가 바뀌니까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 3월에 1월부터 4월까지 그죠? 한 3개월 동안 패널로 활동할 때 다른 패널들과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극단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6개월 지났죠. 제가 얘기한 대로 돌아갔잖아요. 주식시장은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무렵에 제가 1월부터 4월 동안 활동했으니까 그때 대부분이 미국 증시 몰아간다 했습니다. 거품 붕괴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6개월 이후 미국 증시는 오르고 중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화폐 관련 지식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율 관련 지식 차이 때문입니다. 그 두 개가 차이가 나니 환율 전망에 엇갈립니다. 제가 전망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되는 화폐 제도, 근거가 되는 환율 제도에 대한 지식 차이 때문에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의견차가 극단적으로 나뉘었는데 지내놓고 보니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그 전망한 대로 시장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더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면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홍보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 관련 지식과 환율 관련 지식은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대학생의 취업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결혼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위기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화폐 관련 지식입니다. 여러분 홍보 부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 더 기존 패널들과 차별화된 정보를 더 설득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